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지역 살펴볼까요? 앞으로 미래의 서울 동부권의 핵심적인 주거 지역으로 성장할 곳입니다. 장위 뉴타운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의 핵심이 될 장위 뉴타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저희가 입지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소장님? 네, 입지 먼저 말씀드려야죠. 자, 장위 뉴타운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여기가 성북구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바로 옆이 여기가 이제 노원구, 그리고 북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 쪽이 강북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북구의 끝자락 노원구와 강북구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장위동이고 장위 뉴타운이 위치한 곳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장위 뉴타운 전체적인 구역의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도 있고요. 녹지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지도상 보시면은 북쪽에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서울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큰 공원이 붙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옆에 우이천, 하천이 이제 흐르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산책로도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도 이제 괜찮은 게 이 장위 뉴타운을 따라서 지하철 6호선 쭉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석계역을 통해서 1호선 하고 경춘선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 초등학교도 여러 군데 있어서 학교 걱정할 것도 이제 줄어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지로서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여기 장위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북구의 끝자락에 위치한 장위 뉴타운인데요. 대부분 이제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녹지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공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한 3개의 노선 정도 이용할 수 있고 학교도 잘 갖춰져 있어서 주거지로는 금상첨화인 장위 뉴타운 입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위 뉴타운의 사업은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업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위 뉴타운이고요. 구역 면적은 무려 186만 8천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했을 시에는 56만 5천 제곱미터 정도로 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건 완공 다 되었을 당시를 예상해서 규모는 약 2만 4천 세대 정도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만 4천 세대나 공급되는 게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게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이제 부천 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 여기가 완공되었다고 이제 가정하면은 대략 한 2만 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 뉴타운은 이런 3기 신도시 일부 지역보다 더 높은 공급량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규모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뉴타운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면적이 굉장히 이제 넓다 보니까 구역도 여러 개로 쪼개서 진행되는데 총 15개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이천변의 1구역, 2구역, 3구역부터 시작해서 월곡역 쪽에 14구역, 15구역까지 해서 전체 15개 구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역 면적도 넓고 구역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각 구역별로 우여곡절이 많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진행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서울시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그로부터 1년 후인 2006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이때 15개 구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지정된 뉴타운 구역들이 대부분 다 그랬듯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좀 진행되는 곳과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이 갈렸습니다. 보시면 2014년도에 12구역과 13구역이 가장 먼저 해제가 되었고요. 2017년도에 8구역, 9구역, 11구역이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해제된 구역들 말고 진행이 잘 된 곳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장위 2구역이 가장 먼저 첫 입주를 마쳤고요. 그 다음 2019년도에 7구역 입주, 2025년도에 4구역까지 입주를 했고요. 지금 현재 2025년도 하반기에 10구역이 이제 착공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면서 진행이 잘 된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입주를 마치고 다음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제된 구역도 이제 끝이 아니고 2022년도 해제된 8구역, 9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해서 사업을 새로 진행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13구역이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해제된 구역도 다시 한번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뉴타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세대가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역도 많아서 사실 뭐 위기를 겪은 구역도 있고요. 또 입주한 곳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구역 한 몇 개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가볍게 먼저 입주한 2구역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장인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뉴타운 구역 중에서 가장 끝쪽에 북쪽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공원과 이제 이동하기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명도 꿈의 숲 코롱 하늘채로 지어졌고요. 2017년도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규모는 지상 30층에 총 513세대로 대단지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구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장위 4구역, 장위 자이 레디언트 라고 이제 단지명이 붙었는데 지금 현재 장인 뉴타운 중에서 대장 단지라는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성북구 전체적으로 봐도 손가락 안에 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집값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자, 입지도 상당히 좋은 게 보시는 것처럼 돌고지역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우이천 이 흘러서 공원 이제 산책까지 충분히 좋은 이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2025년도 3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지상 총 31층, 세대수는 2,840세대로 세대수 또한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세도 지금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용 5구 타입 26평형 기준입니다. 26평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7천만 원 선으로 이제 거래가 되어 고요. 최근 나오는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12억 5천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 35평형을 보면은요. 실거래가 기준이 14억 5천만 원, 그리고 매물 평균 가격이 15억 5천만 원으로 평당가로 환산했을 경우에 대략 한 4,500만 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들 84타입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가 뭐 10억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장위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84타입이 지금 15억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금액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단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위 19역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위 19역 같은 경우에는 장위 뉴타운 중에서 한 중간쯤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현재 입주를 마쳤거나 이제 그런 단지는 아닙니다. 올해 말쯤에 착공에 들어가서 한 2029년도쯤에 입주 시점을 잡고 있고요. 일단 규모는 최고 35층에 1931세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위 19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냐. 자, 여기가 재개발 사업의 최악의 알박기가 있던 현장입니다. 자, 이게 장위 뉴타운 19역의 위성 사진인데요. 뉴타운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전부 다 철거가 들어갔는데 여기 가운데 교회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보상금의 7배인 500억까지 합의를 하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주를 거부하고 있고요. 자,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장위 19역 같은 경우 2017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2025년이죠. 8년이 넘게 이주를 거부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업을 지연을 시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한 조합 측에서는 이 교회 부지를 구역에서 제외하고 새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성북구에서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이제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역 면적이라든지 세대수가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교회를 빼고 진행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연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9년도까지 입주를 마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한 2구역 살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입주한 4구역도 만나봤는데요. 아무래도 입주를 했다 보니까 이제 시세 체크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위 뉴타운 중에서 중간쯤에 위치한 10구역까지 또 특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발 진행 과정에서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 구역이 해제되는 곳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어도 다시금 이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해제된 곳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구역이 워낙 많고 또 넓다 보니까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역이 해제된 곳도 있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된 곳도 있는데 이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장위 3구역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장위 뉴타운의 가장 북쪽에 이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해제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뭐 나름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2019년도에 토지 등 소유자 512명 중에 391명의 동의, 76%의 동의율이거든요. 76%의 동의를 받아서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은 구역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이제 장위 3구역, 이제 대명 종합건설이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분 쪼개기를 한 거였죠. 자, 그러니까 장위 3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이 주민들 편을 들어주면서 2003년도에 기존에 났던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취소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법적 공방을 벌리면서 사업이 좀 많이 지연이 되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위 3구역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추진위원장 자리를 지난해 새로 선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8구역하고 9구역 말씀드릴게요. 자, 길 하나로 붙어 있는 8구역하고 9구역입니다. 8구역하고 9구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고요. 2022년도에 공공재개발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 면적이 약 한 36,000평, 건설 규모로는 지상 46층에 총 2,801세대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9구역 같은 경우에는 25,000평에 38층에 2,270세대, 두 현장을 합치면 5,000세대가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 8구역과 9구역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8구역은 삼성물산, 그리고 9구역은 DLENC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면은 이런 일군 메이저 시공사가 잘 안 들어온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각도 많은데 8구역과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이지만은 삼성물산, DLENC, 현대건설,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시공사가 직접 들어와서 선정이 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구역입니다.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10년도 더 전이죠. 자, 근데 최근에 2025년도 4월 30일에 2차 주택 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으로 후보지 선정이 되었고요. 한 개 통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13-1구역, 13-2구역 두 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다시 한번 재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이제 완공까지 다가오겠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10년 넘는 세월 동안 노후된 주거지로 남겨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뉴타운도 조금 추진했던 점, 그리고 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또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구역에 취소되었거나 사업이 지연된 대표적인 곳 세 군데 알아봤고요. 물론 이 이외에도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세권 사업,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 도심 복합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나머지 구역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장위 3구역 말씀해 주셨고요. 8구역과 9구역은 이제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도가 높은 시공사가 참여를 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3구역은 이제 장위 뉴타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기에 그 안에서도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신통기획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11구역이나 12구역 등도 앞으로 어떻게 또 개발을 앞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대로 장인 뉴타운의 개발이 이제 모두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의 전망, 미래 가치는 저희가 좀 어떻게 예상을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전망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이제 동북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거지로 자리 잡을 것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규모부터가 압도적입니다. 신도시를 뛰어넘는 수준의 이제 그 정도 규모가 서울 중심지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것부터가 굉장히 큰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6호선, 1호선, 그리고 경춘선 이용할 수 있지만은 여기 이제 장유타운 위쪽으로 해서 동북선이 곧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광운대역 하면은 GTX C 노선 있죠. GTX C 노선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 강남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면서 장인 뉴타운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뭐 업무 시설이라든지 또 상업 시설 이런 것 확충되면서 주거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강북권의 재개발지라든지 또는 주거 하시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장인 뉴타운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교통면에서는 현재는 이제 세 개의 노선 바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동북선과 GTX도 들어올 예정이어서 더욱더 편리해질 거고요. 여기에 또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동북권 최고의 주거지로 거듭날 장인 뉴타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